두 번째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. 삼성제약. 삼성제약을 제가 이때 4월 9일 금요일 날 좀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고, 월요일 날 빠졌을 때도 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된다.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으면 이제 바닥이 나온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, 화요일 날 5%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이 바닥권에서 벌써 13%나 올랐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바닥권에서 이 반등, 어떤 추가적으로 위에 10,000원 돌파하고 9,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한번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 물량을 테스트하고 손바뀜이 발생하는 그런 목표 수익률이 최소한 15%에서 20% 정도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먹으려면 바닥권, 제일 싼 가격대에서 잡아야 됩니다. 첫 시그널이 나왔을 때. 그래야 온전히 15%, 20% 먹을 수가 있지. 다 올라와 버리면 지금 21선 위로 올라와 버렸거든요.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이 삼성제약 같은 거는 지금 오늘도 차트를 좀 괜찮게 만들었다. 결국 21선을 돌파를 했고, 강하게 뭐 상한가로 돌파하지 못했지만, 왜냐면 지금 이게 빠진 게 거의 뭐 고점 대비 보시면은 60%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상한가로 한 번에 크게 상승시키지 못하고, 단순히 121선을 하향 이탈한 거에 대한 반발,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지금 흘러가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61선이 좀 꺾여 내려가죠. 그래서 제가 61선이 꺾여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이 나오겠다. 그래서 이날이 60일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해소되면서 61선이 좀 강하게 내려오고 있죠. 상승하다가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61선을 좀 가볍게 만들고 이 2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 한 차례 빵빵 뜰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 이 지금 제가 보는 라인에서는 7,000원대까지 최소한, 뭐 상한가를 치면 지금 7,800원인데 61선을 닿는 7,000원대 이상까지는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7,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은 7,500원대까지도 충분히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삼성제약도 이제 좀 바닥권이 나왔기 때문에 좀 한 차례 반등이 나올 분위기고,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특별히 없죠. 손절 라인은 크게 없고, 이 5,400원 이 아래쪽으로 빠질수록 물량을 좀 모아서 쌍바닥을 만들든 살짝 W자로 깨던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서 6, 7천 원대까지,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목표 가격이 더 낮아지겠죠. 왜냐면 61선이 계속 흘러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 61선을 만나는 살짝 돌파하는 그런 라인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좀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엄청 던졌거든요.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 던지고 개인이 다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던진 이후에 좀 리바운드가 크게 나왔던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때 삼성제약이 12월 24일, 28일부터 해가지고 1월 7일까지 고점을 찍고 올라갔죠. 뭐 1월 달에 보시면은 이때죠. 막 사고 팔고 하다가 엄청나게 던집니다. 이게 지금 6,000원, 6,000원대예요. 6,000원, 5,800원, 6,000원대. 이때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4,000원대에서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서 5,000원, 6,000원대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던지고 개인이 이걸 다 받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게 던질 때 가격대고요. 이 11,000, 1월 7일 11,750원 상한가 친 5,000원에서 더블 넘게 난 11,700원대까지 가기 불과 며칠 전에 외국인들이 싹 다 털죠. 4,000원에서 5,000원 넘어간 라인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다가 지금 다시 5,000원에서 6,000원 넘어간 라인에서 외국인들이 다 던지거든요. 이때 28일, 29일 이때 이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다 던지고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죠.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외국인이 지금 며칠째 약간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다 던진 모습입니다. 지금 며칠 동안 엄청나게 던졌죠. 그래서 이게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던졌다고 해서
겁먹을 필요는 없고 지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고 충분히 좀 먹을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3월 31일 봉이죠. 121선을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121선을 올라타고 21선이 돌아 들어가고 6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7,000원대까지 어느 정도 좀 반등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물론 100%는 아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좀 반등 구간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7,000원대 중반까지도 힘이 좋으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뭐 7,000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힘을 좀 내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난주에 좀 저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2월 달 이후로 5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. 근데 10주선이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한 번에 가진 못해요. 그래서 이 윗꼬리가 좀 달리는 10주선을 좀 올려 세우는, 왜냐면 21선이 아직도 20주선이 아직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7,000원대까지는 좀 이 부분에서 공방이 나오는, 근데 당장 뭐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요. 1, 2주 안에 될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이 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가격대, 그러니까 이 시간 흐르는 시간은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가격대는 충분히 리스크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수협지스랑 삼성제약 이 두 가지 종목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 지난번에 추천드린 데브시스터즈 제가 이날 추천드렸죠. 그래서 뭐 10만 원대 아래 아니면 10만 원에서도 잡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벌써 40%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. 물론 제가 목표한 금액은 리스크 없는 자리로 12만 원대에서 20% 정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% 이상. 그래서 이 12만 원까지 나오는 반등은 어떤 기본적인 반등이고 이 위로 더 갈지 뭐 이게 14만 원 돌파하고 16만 원 더 돌파하고 갈지 아니면 재차 밀려서 다시 21선을 깰지 그 부분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. 이건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. 하지만 이 패턴적이나 아니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21선을 한 번에 깨지는 않겠다. 그래서 이 10만 원대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수익이 좀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한 종목 더 이름이 바뀌었죠. 그때 당시에 추천드릴 때는 인프라웨어였는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크게 만든다 그러면 그런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대에서 좀 2,500원 윗선에서 놀아야 된다. 왜냐면 긴 조정을 충분히 이 여기서 상승하는 기간 동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. 이게 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뭐 26일 거래일, 그러니까 뭐 한 달이 넘는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기간을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. 이 차트를 만들어 간다면 그랬는데 이틀 밀리고 다시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재차 지금 3일 연속 밀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2,500원 라인을 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봉에 대한 어떤 에너지는 다 소진이 됐다. 그래서 이봉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봉에 대한 에너지가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향성을 알지 못한다. 그래서 뭐 혹시나도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,500원을 깼기 때문에 이 주식은 손절하는 게 맞고 추후에 다시 2,750원을 돌파하면서 날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석을 했는데 이건 무조건 다시 날아간다.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 때문에 좀 밀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물량을 줄이거나 손절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막 이 지금 2,5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막상 깨지면 여기 이렇게 밑선을 그어서 결국 이 아래쪽에 이 차트 지지선들은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난 버티겠다. 그래서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상승 추세를 그어서 결국 평행 채널이죠. 이런 평행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이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놓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날아갈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티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또 깨지면 그럼 이제 121선을 지지할 거야 라고 버티시겠죠.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닿아서 지금 본인이 생각해 놓은 가격대를 손절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10%
마이너스 손절했잖아요. 그럼 이거 확정입니다. 그래서 이 주식이 더 이렇게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손해가 없죠. 마이너스 10%를 끄시죠. 근데 만약에 이걸 계속 들고 있다가 계속 빠지면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30% 이렇게 갑니다. 그래서 손절도 못하고 계속 가슴만 아프죠. 근데 마이너스 10% 확정을 짓고 나중에 다시 이게 이렇게 돌아세워서 이 가격대로 올라갔다.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먹게 돼서 뭐 30% 이상 수익을 발생시키면 결국 이 마이너스 10% 손절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서 좋은 조건에 들어가서 수익이 나서 전에 손실 난 것도 만회하고 수익이 났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거래할 때도 그렇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좀 라인을 지켜서 대응하시는 게 좀 맞고,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시 이게 추세가 바뀌어서 상승한다 그러면 그때 따라 들어가는, 뭐 점상으로 가더라도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야죠.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삼성제약이랑 이수 앱지수도 두 종목 다 더 빠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패턴적으로 어떻게 종목을 분석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